자, 여러분들, 이제 목소리 잘 들려요? 자, 이제부터는 좀 문제가 좀 수월한 거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지분이 가장 부담스럽거든. 그 지분은 저 시험에 놓을 확률은 있잖아요. 그죠? 50%거든. 그 나중에 모의고사를 칠 때 그 문구 몇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문구 몇 개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부하기가 이제 좀 수월해요. 수월한데 여러분들 출발을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어디에 출발하냐 할 때 요 그림이 항상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토지의 표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적 공부에 가더라도 이 그림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하거든.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앞에는 소재 지분을 배웠어요. 그러면 모든 장부의 소재 지분은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데 지금은 지목을 배우러 가거든. 요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할게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양식이 동일해요. 그러면 양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도 동일합니다. 제가 양식이 동일하다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지, 여권 있지, 면허증 있지, 맞죠? 이런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면허증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도 양식이 동일한 거라.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도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있죠. 이것도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합니다. 양식이 동일합니다. 양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도 같아요. 그러면 요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을 하냐 할 때 여기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지목은 공유리 연명부나 대리권 등록부나 경계청 자폐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 안 합니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서만 등록을 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목을 배우러 가볼게요. 자, 지목을 배우러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지목이 잘 나와 있거든. 하나하나 접근을 해로 갑니다. 우리 지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목입니다. 지목. 그럼 여러분들 작년에 시험에 지목은 2문제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이 12문제잖아요. 12문제에 2문제가 나왔다는 건 엄청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에 1문제 이상은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목은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항상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자, 보세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법에는 뭐라고 해놨느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게 지목입니다. 지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는 이렇게 예를 들거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어. 사람의 이름은 부모님이 정해주는 거지. 그런데 토지의 이름은 국가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28개를 딱 정해놨어요. 그럼 처음에 일단 27개를 먼저 만들어. 그래, 이제 끼워 맞춥니다. 끼워 맞추고, 그 27개 속에 안 속하는 거는 몽땅 묶어서 잡종제라는 지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지목을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있잖아요. 지목은 요거 하나만 딱 해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 보니까 주된 용도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죠? 지목을 분류를 할 때, 자, 잠깐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나라 지목은 있잖아요. 주된 용도 이렇게 내놨죠. 우리나라 지목은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입니다. 주된 용도 됐죠. 그 다음에 이 지목 설정의 원칙은 지문으로 띄우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일필일목이죠.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한 개. 사람도 이름은 한 개만 있어야 돼. 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되는 거라. 그때는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지목 변경 대상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끝글자가 답입니다.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다 이라면 X,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니다 이라면 뭐다? O. 그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밭이 있거든. 그럼 밭의 지목은 전입니다. 근데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회사가 요 밭 있죠. 요거를 2년간 빌려서 창고 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있지. 그래도 지목이 전에서 창고 용지로 변하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목 변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럼 이제 지목의 구분으로 이제 들어가거든. 자,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지목의 구분 요리 나눴죠. 그죠? 그럼 처음에 자, 봅니다. 전, 답, 되거든. 책으로 일단 여러분들 잠깐 한번 가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게 뭐냐 이러면은 자 봅니다. 큰 타이틀로 지목이라. 그러면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지목 설정의 원칙이에요. 세 번째 종류입니다. 네 번째 구분입니다. 다섯 번째 등록이에요. 그죠? 그러면 뜻은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목을 부여할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 부여를 한다. 됐죠? 원칙은 제가 좀 전에 일필일목의 원칙이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 이단이다. 아니다. 지문으로는 띄웁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는 있잖아요. 4년에 한 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목의 종류는 28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다음 보기에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은 이래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8페이지를 가보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있죠. 자,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1번부터 시작. 전, 다,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도로, 철도, 용지, 제바, 하천, 국어, 유지, 양의장, 수도, 용지, 공원, 채용, 용지, 종교, 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시험에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시간을 특별히 내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통과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구분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먼저 요래 보세요. 그죠? 자, 요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은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일필일목입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게 이해를 해놓고 들어갈게요.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자, 그런데 요 글자를 보세요. 안에라는 말이 있고 밖에라는 말이 있고 독립성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되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대학교가 있거든. 그럼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다 이 말. 그럼 이게 지목이 되냐 학교용지냐 이 말입니다. 그는 가장 편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학교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그럼 이건 학교용지입니다. 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안에 대운동장이 있어. 그럼 이게 체육용지냐, 학교용지냐 이 말입니다.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 그럼 서울대학교 안에 창고가 있어. 그럼 이게 창고용지냐, 학교용지냐 이 말입니다.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목을 부여할 때는 독립성이 있어야 지목을 줍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지목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말은 학교 안에 있죠. 독립이 아니다? 아니지. 그럼 이거는 지목은 대가 아니에요. 무슨 용지다? 학교.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한 필지 안에 지목이 4개나 되잖아요. 맞죠? 그럴 때는 한 개만 해야 되잖아요. 이때 추가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학교다, 학교 아니다? 학교. 그럼 이건 전부 다 무슨 용지가 된다? 학교 용지가 된다, 이 말. 그러면 지목을 공부할 때,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지목은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 독립성을 갖춰야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그럼 모를 때는 이러면 돼요. 공장 안에 이러면 전부 다 공장 용지입니다. 학교 안에 이러면 전부 다 학교 용지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세계가 있어, 세계.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런 논리죠. 과수원이 있거든. 목장 용지가 있거든.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됐거든. 이게 과수원입니다. 그러면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을 수 있지. 이건 독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식으로 하면은 과수원 용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로 한다? 돼. 여러분들 목장, 이게 목장이에요. 대관령 목장인데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다 이 말. 그럼 이것도 목장 용지나 되냐 이럴 때 뭘 한다? 돼. 이때는 모를 때는 이러면 됩니다. 목장은 조금 표현을 과하지만 짐승이에요. 맞죠? 그럼 이거는 사람이 사는 데예요. 짐승이 우선이다. 인간이 우선이다. 인간.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묘지 있죠. 공원묘지 있지. 공원묘지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원묘지는 죽은 자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산자입니다. 그럼 죽은 자가 우선이다. 산자가 우선이다. 산자. 그러면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지목을 뭘 한다? 돼. 그럼 이런 거는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목은 읽어보면 있잖아요. 법에서 정해놨거든. 그 보면은 읽다가 보면 다만자가 나와요. 다만자가 나온다는 말은 앞에 답하고 뒤에 답하고 답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예외가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앞에 게 항상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시험은 예외를 시험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딱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책에 다 나와 있거든. 그럼 책에 보면 자, 처음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되죠. 전이 있죠. 이 전은 모르겠거든. 옆에다가 밭이라고 썼어요. 밭. 그러게 답이 있죠. 옆에다가 논이라고 썼어요. 논.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목은 있잖아요. 밭이라는 지목이 있어. 논이라는 지목이 있어. 근데 이걸 한자를 썼어. 그래, 한자를. 그래서 밭전자를 써서 뭐라고 그런다? 전. 논답자를 써서 뭐다? 논이라고. 답. 그 다음에 요리라고 했어요. 요게 과수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밭하고 논하고 과수원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각종의 작물을 재배하지. 맞죠? 그럼 이 작물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농작물을 재배하느냐, 과일을 재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과일을 재배하면 과수원이다, 과수원 아니다, 과수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작물 있죠, 그죠? 그러면 밭하고 논의 차이가 뭐냐? 그는 물이다, 물. 그래서 여러분들 논농사가 있고 밭농사가 있거든.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는 수도장 문화라고 그러지. 그 수도장 문화가 뭐예요?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밭하고 논의 차이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이라면 뭐고 답.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 뭐다? 전.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아가 보면 자 보세요. 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전 일어날 때 과수류를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왜? 과수류는 별도로 과수류를 재배하는 곳은 과수원 용지가 별도로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전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수류를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이해됩니다.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죠. 여러분들 죽순은 대나무잖아요. 그죠? 이게 논에 있다, 밭에 있다, 밭. 모르겠거든. 대나무 재배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럼 밭이에요. 그러니까 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별하면 돼.
그런데 과수원에는 자 여기 보세요. 다만자가 나왔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한다? 대. 이러네. 그래서 여기서 요 세 개를 외워야 돼요. 자,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렇게 딱 외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목장용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한 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거는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 그죠? 목장용이 나왔거든. 여기에 다만자 나왔죠?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란다? 대. 자, 이게 이제 한 개만 제가 이야기한다면 요거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리라 보세요. 좀 전에, 자, 보세요. 전하고, 답하고, 과수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딱 이렇게 나누면은 농작물을 재배한다. 과수류를 재배한다. 이거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 물을 이용한다.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장용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어장이 있다. 우리나라 지목에 양어장이 있어요. 양어장. 그러면 이 두 개는 기르는 곳입니다. 기르는 거. 그때는 딱 두 가지로 딱 합니다. 하나는 물고기를 기르느냐, 물고기 이외냐, 요거를 갖고 구별하면 됩니다. 물고기를 기르는 곳은 시작, 자, 물고기 이외는 전부 다 목장용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 목장이라면은 가축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젖소를 기른다, 염소를 기른다, 소, 돼지를 기른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메추리 있죠, 메추리. 그 메추리를 기르는 것은 목장용지 이단이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방법은 물고기 이외는 전부 다 목장용지예요. 그러면 메추리는 물고기 이단이다. 그럼 메추리를 갖다가 기르는 것도 목장용지예요. 그러면 꿀벌이 있죠, 양봉 있죠, 양봉. 맞죠? 그러면 양봉은 기르는 곳은 그건 지목이 뭐다? 그럼 모를 때는 양봉이 물고기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전부 다 그런 목장용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장에서 조금 범위를 더 넓혀야 돼. 되죠? 그 다음에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란다? 대. 그거를 기억해 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지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6번에 광천지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임야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정리를 이랍니다. 임야는 보세요.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석지, 황무지 이래 나오죠. 그럼 시험에 항상 낼 때는 이거를 밑에다가 잡종지라고 썼어요. 이거를 항상 출제인이 고칠 때 잡종지로 고쳐서 시험 문제를 해요. 잡종지로. 잡종지가 아니고 시작 임야다 이 말입니다. 됐죠?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석지, 황무지. 그러면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잡으세요. 임야는 숲이 우거진 산이지. 맞죠? 그럼 황무지는 아무것도 없지. 그래도 지목이 임야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그냥 황무지도 지목이 시작 임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서 구별하는 방법은 용출을 묻는지 운송을 묻는지를 합니다. 그러면 원칙을 낸다, 예외를 낸다, 예외 밑에 게 중요하다. 밑에 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온수, 약수, 석유류가 솟아나는 것은 광천지입니다. 광천지에 운반하는 것은 시작 잡종지. 그럼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들 책을 보고 봤어요. 요게 잡종지 있죠. 여기다가 광천지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그럼 출제 이유는 항상 밑에 거를 광천지라고 쓰는 겁니다. 광천지가 아니고 시작 잡종지. 그런데 용출되는 것은 무슨지 광천지. 운송하는 것은 광천지 이단이다. 아닙니다. 시작 잡종지. 이렇게 돼요. 그 항상 요 밑에 거를 시험에 내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전하고 대는 있잖아요. 특별히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요 밑에 보면은 요 표현이 나왔죠. 다만 이래 나왔죠. 그러니까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입니다.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면 지목은 무슨 용지다? 공장용지. 염전이 아니죠. 그것만 조심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대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뭡니까? 대. 이거는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그냥
주거, 업무용 사무실, 뭐 건축물, 극장이다, 박물관이다, 미술관,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지.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은 지목은 시작 대. 근데 밑에 잠깐 보면 여러분들 다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죠. 택지가 뭐예요? 집 짓는 데잖아요. 그죠? 그럼 지목을 뭐로 한다? 대. 그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8번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공장용지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보세요. 공장이 나오는데, 보세요. 9번하고 10번은 신경을 쓰지 마세요. 제 손을 딱 보세요. 공부할 때 이렇답니다. 우리나라 지목에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있거든. 답입니다.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됐죠?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입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 됐죠? 그럼 시험에 낼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은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우리나라 지목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는데, 자, 왼쪽에 팁으로 갔어요. 팁으로 갔어요. 가면은 주차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주차장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팁에 노상주차장 나오죠. 이거는 길거리 가면은 도로 있잖아요. 도로가 주변에 흰 선 꺼놓고 돈 받는 데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됐죠? 그 다음에 2번, 3번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부설이죠. 부설은 주입니까? 종입니까? 종이니까 주를 따라가야지. 맞죠? 그런데 2번, 3번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2번은 부설 주차장이고 3번은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여러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가든이에요. 가든. 그러면 가든의 지목은 당연히 됩니다. 돼. 그런데 가든에 주차장이 이래 딸려 있잖아요. 이게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럼 이거는 됩니다. 돼. 집에 딸려 있잖아요. 이건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든에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거라. 그러면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지. 요거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요거는 시작 주차장. 요거는 주차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자, 제목은 시작 잡종지.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가 나와 있죠. 그죠? 요 주유소용지는 여러분들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되죠. 기름을 판매하는 곳이 주유소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 손을 봅니다. 주유소 기름 팔죠. 그럼 다시 할게요. 휘발유차 있다 없다? 있지. 전기차 있다 없다? 있지. 수소차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전기를 충전하는 데도 있겠죠. 수소를 충전하는 데도 있겠죠. 그게 전부 다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럼 전부 다 무슨 용지다? 주유소 용지. 이래. 그런데 여기서 조심을 할 때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자, 요 글자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잘라보세요. 잘라봅니다. 그러면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는 무슨 용지한다? 주유소 용지. 그런데 옆에 또 하면은 저유소, 원유 저장소 있죠. 그러니까 저장해 놓는 것도 무슨 용지다? 저유소 용지입니다. 저장해 놓는 것도. 판매는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저유소 용지라는 게. 저장도 무슨 용지다? 저유소 용지.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고 용지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물건을 보관해 두는 곳 있죠. 그죠? 그게 무슨 용지다? 창고 용지. 자, 그 다음에 도로가 나와요. 올해 시험엔 뭐가 시험에 나왔냐 할 때 이 도로가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출제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철도 용지에 요 지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4개를 쓰고 요 15번을 쓴 거예요. 15번은 철도 용지다. 도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다음에 토지는 도로란다는 때 다만 요래 놨죠. 그러면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연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이다, 도로에서 제외한다, 도로에서 제외.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면, 여기 있죠. 이게 제외한다, 이러면 O도 Y다, O. 이걸 도로이다, 이러면 O, X다, X.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옆에다가 썼어요. 도로이다, 이러면 뭐고? X. 도로에서 제외한다면 뭐다? O.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요게 디귿에 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죠. 그럼 옆에 팁을 잠깐 볼게요. 옆에 가보면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는 자 시작 대. 고속도로 휴게소는 시작 도로. 그걸 구별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리얼에 가보면은 2필지 이래 나오죠. 왼쪽에 팁을 보세요. 팁에 1필지에다가 줄 것이에요. 밑에 2필지에다가 줄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1필지에 진입하는 통로는 시작 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는 시작 도로.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정리를 다시 할게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시작 도로. 지방도로 휴변의 휴게소는 대. 1필지의 통로는 대. 2필지 이상은 도로.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철도는 그냥 쉬운 거죠. 그죠? KTX 진행하는 데가 철도 용지 2단이다. 이게.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18번하고 19번에다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 18번, 19번. 제방은 여러분들 그냥 강둑이라고 하면 됩니다. 강둑. 제방 있죠. 그죠? 제방. 우리가 봄에 보면은 5월달이 되면 아카시아 핀다, 안 핀다? 제가 학창시절에 아카시아 피는 강둑에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아가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안 봐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살짝 몰래 할 때 페이스북에다가 이름을 한번 쳐봐요. 쳐보는데 이름이 너무 많더라고, 동명이인이. 그래가지고 못 찾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자, 이럽니다. 여러분, 제방은 그냥 강둑입니다. 시험에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천하고 국어하고 유지거든.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잠깐만 요리로 와볼게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낼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래합니다. 하천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다, 이 말. 그럴 때, 여러분들, 국어의 낱말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국어는 또랑을만, 또랑, 농수로, 미꾸라지 노는 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천은 여러분들 보세요. 안양천, 중량천, 있답다, 있지. 그게 하천입니다. 하천. 그럼 여기는 물이 흐른다. 근데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말하는 거라. 여러분들 고여 있다는 거는 호수나 연못이나 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목이 뭐다? 유지. 그러면 위에 거는 흐른다 이래 나오죠. 그럼 흐른다의 차이가 뭐냐? 그거는 규모를 갖고 하는 거라. 규모가 소규모 있죠. 소규모면 뭐라고 그런다? 국어. 소규모가 안 들어가면 뭐다? 하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여기서 흐른다라는 말은 자연의 유수가 흐른다는 겁니다. 자연의 유수. 그런데 인공의 유수가 흐를 수도 있답다, 있지. 그 인공의 유수가 농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천수답이잖아요. 하늘에서 비만 내려오기만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리지. 근데 요즘에는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시사철 물을 끓여다가 농사 지을 수 있답다, 있지. 되죠. 그럼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로 와보세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을 이럴 때는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것만. 그러면 17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번의 두째 줄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그러니까 소규모가 들어가면 뭐고? 국어. 안 들어가면 뭐다? 하천. 그럼 출제인은 이걸 시험에 내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국어 밑에다가 하천이라고 쓰고 X라고 했어요. 그럼 항상 출제위원은 국어를 하천으로 고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국어다, 하천이다, 국어. 그 다음에 유지는 있죠.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는 거라. 그럼 여기로 오세요. 요 글자를 볼게요. 니은해 보세요. 연왕골 등이 자생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공부를 한다면 뒤에 거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공부한다면 연왕고를 재배하면은 답 지목은 뭐다? 답. 연왕고를 자생하면 지목은 뭐다? 유지. 오케이? 네, 유지.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답이 나와 있는 거야.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니까 유지입니까? 답입니까? 유지. 배수가 용이하면 지목은 뭐다? 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수가 용이하면 뭐다? 답. 용이하지 않으면 뭐다? 유지. 요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빠뜨렸는데 18번에 기억 있죠? 요 인공적인 수로, 이게 농수로다 이 말입니다. 농수로의 지목은 시작 국어. 요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자 20번부터 23번까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넘겨도 됩니다. 20번은 한 글자만 딱 기억하면 돼요. 여기 오세요. 여기 양어장이 있죠. 뭐가 있어요? 역사. 오른쪽에 팁을 보세요. 오른쪽에 팁을 보면은 육지에서 고기 기르면 시작 양어. 자, 바다에서 고기 기를 수 있다 없다? 있지.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럼 지목이 없습니다. 지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육상이라고 해야 돼요. 해상이라고 그러면 O 덱시다 X. 자, 난이도를 한 칸 높여볼게요. 소양강댐 안에서 오케이? 가두리 양식을 한다. 지목이 뭐다? 자, 보기를 줄게요. 소양강댐 안에서 가두리 양식을 합니다. 1. 유지. 2. 양어장. 시작. 유지. 댐 안에 있지. 댐 안에 있으니까 댐이 지목이지. 맞아요. 네. 그럼 주지목을 따라가야지. 그럼 지목은 시작. 유지. 그러니까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에서 가두리 양식하는 거는 양어장이 아니지. 시작. 유지. 여러분들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이라니까. 육지에서. 맞아요. 네. 됐어요. 그렇게 풀세요. 그 다음에 수도용지는 그냥 상수도 정화시설이 수도용지입니다. 지문으로 뜨면 답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물을 정수 공급하기 위하여 이래 나오잖아요. 공원은 그냥 여러분들이 공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오른쪽에 팁을 볼게요. 팁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공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지목이 다 공원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팁의 1번에 보니까 자연공원법상 공원 이렇게 나왔죠. 요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거든. 그러면 북한산 국립공원은 지목이 공원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단이다? 아니? 그거는 산입니다. 산. 그러니까 임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산 도립공원의 지목은 공원이다, 임야다, 임야. 그러면 이제 2번에 보면은 요거는 묘지공원만 줄 것이에요. 묘지공원이죠. 이름은 공원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지목은 공원이다, 묘지다, 묘지. 그 다음에 3번이 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원이 공원입니다. 고래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됐어요. 그 다음에 채용용지는 특별히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잠실 운동장의 지목은 시작 채용용지. 고래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자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유원지를 알아야 돼요. 그 유원지를 할 때 자 글자를 볼게요. 첫째 줄에 색깔이 들어가 있죠. 요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났죠. 일반 공중의 유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옆에다가 놀이기구라고 쓰면 됩니다. 놀이기구가 있으면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지만 여러분들 보죠. 과천 어린이 대공원 있죠. 이름은 공원이지. 그러면 거기에 놀이시설이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놀이시설이 있으면 공원이 아니고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과천 어린이 대공원에 놀이시설이 있다 없다? 그럼 그건 지목이 유원지입니다. 시험에는 그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과천 어린이 대공원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과천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별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구별을 해볼게요. 여기는 요까지의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수영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자, 답입니다. 수영장의 지목은 시작. 답을 해놓고 할게요. 수영장,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면. 그냥 수영장은 체육용지지. 맞죠? 네. 그런데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은 시작. 유원지. 그러니까 이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에버랜드에 가면 캐리비안 베이가 있다 없다? 있죠. 그 수영장이잖아요. 그 안에 놀이기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그거는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체육용지가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글자가 있다 이 말. 감 잡았죠? 자, 그럼 올해 시험에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의 지목은 일어났어요. 시작. 유원지. 올해 시험에 그게 지문으로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가 들어가면은 그 글자는 전부 다 유원지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종교용지는 말할 게 없습니다. 교회나 사찰이나 우리 향교, 사당 이런 게 종교용지예요. 그 다음에 사적지는 있잖아요. 시험에 내면은 어떻게 내느냐를 할 때, 자, 보세요. 니은만 조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적지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 사적지거든. 근데 여기에 니은에 보면 다만 이래 놓죠. 학교 안에, 공원 안에,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건 사적지 2단이다?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이랍니다. 사적지에서 뭐 한다? 제외. 그러면 밑에다가 썼어요. 사적지로 한다 이러면 OX다. X.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이러면 뭐다? O.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성균관 대학교 안에 명륜당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지목은 뭡니까? 학교 용지. 탑골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지목은 시작. 공원. 오케이? 그러면 경주 불국사 내에 다보탑의 지목은 시작. 종교용지. 절 안에 있으니까 지목은 뭐다? 종교용지. 그럼 옛날에 기출문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보물, 쌍사자, 석 등의 지목이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 법주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지목은 뭐다? 종교용지. 종교용지요. 한 번만 더 공부를 할 때 지목은 항상 절 안에 있죠. 그럼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전부 다 종교용지지. 학교 안에 있죠.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학교용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묘지는 여러분들 디귿이 묘지 안에 관리소 있죠. 그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뭘 한다? 대. 그건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잡종지가 나옵니다. 올해 시험은 잡종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러면 항상 그 해에 법이 개정이 되면 시험에 냅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그럼 여러분들은 법이 개정된지 안 되는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어느 순간이 되면 법이 개정이 되면 다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시법은 법 개정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럼 여기에 잡종지 이래 나오죠. 그럼 첫 번째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왔죠. 다만 요래 나왔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원상 회복 조건으로 돌켜내고 흙파내는 곳은 지목은 뭐라고 나왔다? 임야. 되죠. 그럼 잠깐만 보세요. 표 안으로 가보세요. 기억이 있죠? 기억에 가면은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런데 위에는 앞에 무슨 자가 들어갔다?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정리를 하면 이 말입니다.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지목은 시작. 잡종지.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시작. 임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세요. 잡종지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자,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곳을 잡종지로 한다 이러면 O다 X. 임야로 한다면 뭐다? O. 이래. 그래야 요거를 조심하면 됩니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산이에요. 그럼 산이니까 지목이 뭡니까? 임야지.
그러면 채석장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만약에 내가 건설업자다. 건설업자가 시청에 와가지고 저게 돌산에 돌을 좀 캐내겠다. 허가 좀 해달라. 이러면은 시청에서 허가를 잘 안 내주지.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건설업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돌 캐내고 난 다음에 흙을 다시 메꿔가 원상태로 나무를 심어놔 놓겠다. 요게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에서 허가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원상회복이라는 거는 옛날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럼 옛날의 지목이 뭡니까? 임야. 그럼 정리합니다. 돌을 캐내면 이게 채석장이거든. 이름 잡종기예요. 캐내고 난 다음에 흙을 메꿔가 나무를 다시 심었어. 그러면 이게 원상 회복이 되면 그럼 지목은 뭐다? 임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크게 신경을 쓰지 말고 요 디귿하고 리을을 한번 본다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되는 것은 지목은 시작 잡종지.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공항시설 있죠. 여러분들 공항시설, 항만시설 있잖아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여러분들 공항하면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있어 보이지. 그래도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오케이? 그럼 옛날에 시험 문제, 자, 요거 맞추면 합격이에요. 김포공항 내에 골프장의 지목은 채용용지란다. 어떻습니다? 김포공항 내잖아요. 그럼 공항의 지목이 뭡니까? 잡종지. 그럼 골프장은 채용용지가 아니고 시작 잡종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시험은 이제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4번에 요거예요. 자, 됐죠? 이거를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1위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처음에 지목을 공부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대학교예요. 그럼 서울대학교도 토지입니다, 토지. 그러면 토지대장이 있다, 있지. 그럼 서울대학교도 토지니까 지적도가 있다, 있지. 그럼 서울대학교의 토지대장, 서울대학교의 지적도예요. 그럼 서울대학교 토지대장에 지목을 등록해야 되거든. 그럼 토지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10번 학교 용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요 10번 있죠? 이걸 코드 번호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요 학교 용지 있죠? 이걸 명칭 그대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공부를 할 때는 서울시가 명칭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가 명칭이에요. 전라북도가 명칭입니다. 전북 이랬으면 안 돼요. 법학 시간에는 그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칭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요 앞에 코드 번호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름을 코드 번호라고 부른다고만 알면 되는 거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죠. 그러면 1번부터 28번까지가 있겠지. 그러면 1번은 전이다, 2번은 답이다, 3번은 과소원이다, 4번은 목장용지다, 5번은 임야다. 이 번호는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번호를 코드 번호라고 부르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글자를 그대로 썼다 이 말. 그러면 이 서울대학교의 도면에다가 기록을 할 때는 그냥 요래만 쓴다 이 말. 자, 뭐로만 쓴다? 학. 그러면 요 글자만 여기에다가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부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이라는 거는 첫 글자다, 첫 글자이다, 첫 글자. 요 첫 글자를 여기에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28개 중에 24개는 첫째 글자를 쓰는 거라. 그럼 외울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둘째 글자를 쓰는 게 4개다. 그럼 그 4개만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있어요. 공장 용지가 있어요. 하천이 있어요. 유원지가 있어. 그럼 요 4개에 여기에 차, 여기에 장, 여기에 천, 여기에 원. 요 4개만 딱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목에 주유소 용지라는 지목이 있어. 거기서 주자를 써. 그러면 또 주차장에서 주자를 쓰면 중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로 쓴다? 차.
우리나라 지목에 공은이라는 지목이 있어. 거기서 공자를 써. 그럼 또 공자를 쓸 수가 없어. 그럼 뭐를 쓴다? 장. 우리나라 지목에 유지. 아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뭐라고 그랬다? 유지. 거기서 유자를 써. 그럼 또 유자를 쓸 수 없어. 그래서 뭐를 쓴다? 원. 하천은 이런 원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과거에는 전부 다 한자 세대거든. 그냥 내천자를 써버리면 하천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네 개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됐거든.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도면이다 이 말입니다. 도면. 그럼 이렇게 되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7, 주, 8, 0, 9, 6. 그래서 5, 철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는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요거는 주죠. 그럼 주에서 용지다, 주차장이다, 주에서 용지. 요거는 공이죠. 시작. 공화. 그럼 유죠. 시작. 유지. 유원지면 뭐로 쓴다? 원. 철이니까 시작. 철도 용지.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내거든. 요 3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내거든.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는 다 외우거든.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보세요. 요 글자를 보세요. 도면에는 뭘로 표시한다? 부호지.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표기한다. 오덱스다 X. 명칭을 그대로 쓴다. 이렇게 해야지. 맞다. 맞지. 그 다음에 또 어렵게 내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명칭 그대로 등록한다. 오덱스다 X. 공유지 연명부에는 지목을 등록한다는다? 안 한다. 그런 말을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래 시험에 놓으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13페이지로 갑니다. 요약집 잘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어요? 잘 돼 있죠? 그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지가 만들어 놓고 잘 만들었다 이러면 좀 어색하지만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3번만 딱 읽으세요. 3번만 읽으세요. 법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제목을 먼저 보고, 그러니까 큰 제목을 보고, 중 제목을 보고, 소 제목을 보고, 이래 들어가면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면적으로 갑니다. 요 면적은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좀 쉬겠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